늘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우리 한국인, 그리고 한국인 특으로 주변에 무조건 한 명씩 있는 국밥충. 사실 국밥이 가성비 오지는 건 팩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국밥 종류는 셀 수도 없죠. 베스킨라빈스는 상대도 안 되는 매일 하나씩 골라 먹어도 몇 년은 걸릴 법한 다채로움. 점심은 무조건 뜨끈하고 든든해야 한다는 국밥부 장관들도, 심지어 국밥이 질려버렸다는 사람들도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인 전설의 끼니. 오늘의 교양만두는 국밥의 진심인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국인은 옛부터 밥과 국에 환장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안부 인사를 밥으로 할 정도로 밥에 미친 민족인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산이 많은 지형의 특성상 내륙지방에서 생선은 초레어템이었고 고기도 구하기 어려웠죠. 그렇다 보니 곡식이나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푸드파이터급으로 엄청난 양을 처먹었다는 거죠. 사실 쌀에는 필수 영양소가 비교적 골고루 들어있는 편이라 영양적으로 아주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밥으로만 하루치 영양소를 풀 충전하려면 10그릇은 넘게 먹어야 할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개 많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죠. 국이 없으면 진수성찬을 갖다 줘도 밥 못 먹는다는 한국인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국을 이렇게나 좋아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제사의 기본 상차림이 밥과 국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찰진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목이 메어서. 세 번째, 가난한 시절 음식을 대량으로 우려내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 들어가면 뭐든지 이렇게 커지는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밥과 국의 콜라보가 이뤄진 건 병자호란 이후 상업이 발달하면서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 물건을 팔러 다니는 보부상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중간중간 쉴 곳이 필요해졌고, 이로 인해 주막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때문에 주막의 주모들이 갑자기 조선의 외식 문화를 선도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밥이 따뜻하지 않다고 컴플레인을 거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국이야 약불로 계속 끓여서 데우면 되지만 밥은 갓 지었을 때만 따뜻하고 지속적으로 보온을 할 수가 없었죠. 고민 끝에 주모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밥을 뜨끈한 국물에 말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수차례 국물에 담그기를 반복해서 밥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재탄생시키는 것, 이것을 토렴이라고 하죠. 그렇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밥이 탄생합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장터에서는 국밥의 인기가 대폭발하죠. 당시에는 소고기나 개고기를 푹 고아서 간장이나 된장으로 간을 한 장국밥을 주로 팔았는데요. 이 중에는 무교탕반이라 불리는 미슐랭 3스타급 맛집도 있었습니다. 다른 국밥집보다 가격이 3배나 비싼데도 손님들이 넘쳐났고요. 조정 대신들과 양반들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금인 헌종도 민정사찰 나간다고 구라치고 몰래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죠. 하지만 인기는 영원하지 않은 법. 근대에 들어서 장국밥의 시대가 저물게 되는데요. 바로 국밥계의 라이징 스타 설렁탕 때문이었죠. 신분제 철폐 이후 자유의 몸이 된 많은 백정들이 정육점을 운영했는데요. 살코기를 팔고 남은 부속 부위들로 설렁탕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이후 일제가 자국 군대에 보급할 소고기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의 소고기 생산을 늘리면서 통조림에 쓰이지 않는 부속 고기가 남아 돌게 됐는데, 때마침 서울의 인구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재료도 남아 돌고 먹을 사람도 남아 도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 설렁탕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된장이나 간장 베이스가 아닌 고기로 우린 국물은 그야말로 맛의 신세계였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서 당대의 외식 메뉴 중 압도적 원탑으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인기는 많았지만 설렁탕에 대한 인식은 서민들이 먹는 패스트푸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직도 양반 상놈 타령하는 꼼머들은 격 떨어진다면서 설렁탕집 방문을 꺼려하기도 했죠. 하지만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격 떨어져서 안 먹는다던 양반들은 설렁탕집에 직접 가지는 않고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모던한 커플들 사이에서는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는 문화가 유행이었다는 당시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의 모든 계층에게 설렁탕 신드롬이 일어나던 시기였죠. 국밥의 민족답게 한국에는 어딜 가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밥이 있습니다. 우선 부산하면 역시 돼지국밥인데요. 사실 돼지국밥의 개발자는 본토 부산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모여든 전국 각지의 피난민들, 이들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돼지 뼈를 우려서 국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돼지국밥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온갖 장사를 시작했고, 바쁜 장사 와중에 끼니를 해결하려고 아까 그 돼지국밥에다가 온갖 반찬을 국밥에 넣어서 후루룩 먹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렇게 밥 위에 부추, 마늘, 땡초, 양파, 김치 등을 얹어 먹는 부산을 대표하는 돼지국밥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국내 최대의 우시장이 있는 경남 창녕. 창녕에는 수구레 국밥이 있습니다.
수구레는 소의 가죽과 살 사이에 붙어있는 부위로 소의 특수 부위 중에서도 가장 저렴했는데요. 고기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느낌이어서 인기가 없었지만 먹어보니까 존맛이었죠. 시장 상인들이 버리다시피 한 수구레를 모아서 국밥을 끓여 먹었던 게 지금의 별미가 된 케이스. 특유의 맛으로 이후 수구레 볶음까지 개발됩니다. 새빨간 국물에 잘게 찢은 고기와 파가 듬뿍 들어간 육개장. 저는 육개장을 좋아하는데 파를 다 빼고 먹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 육개장의 시초가 보신탕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특유의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양념을 강하게 썼다는 건데요. 대구에서 개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양념은 그대로 두고 고기만 소고기로 바꾼 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것이 지금의 육개장으로 남았고 대구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대구탕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배 좀 고파지셨나요? 국밥 광고 들어오면 초사이언처럼 일할 수 있는, 아니 저는 구독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양만두였습니다.